안녕하세요. 한국전교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장 전기철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철도는 일단 크게 9가지 파트로 이제 규정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통칙, 이제 용어, 그 다음에 전기 방식, 그 다음에 전차선로, 그 다음에 철도에 대한 내용들, 요렇게 이제 총 9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 및 적용의 범위입니다. 전기철도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타고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기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기로 이제 해서 통해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철도 차량 운전에 필요한 직류 및 교류, 그 다음에 기술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에서 설비 설계, 시공, 감리, 운영, 유지 보수, 안전관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우리 KC 규정에 적용하게 이제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 용어는 우리가 책에서 이제 보게 되면 6-2에 보면은 전기철도 1번부터 해서 25번까지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면 하나씩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실제 22년도 KC 규정, 21년도 KC 규정이 적용된 문제로 해서 출제된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에다가 다뤄놨으니까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기철도 전기 방식인데요. 자, 먼저 수급 조건입니다. 자, 저희 내용에 이제 보시면 전력 수급 조건은 부하의 크기 및 특성, 지리적 조건, 환경적 조건, 전력 조류, 그 다음에 수전 안전도, 회로의 공진 및 운용의 합리성, 장래의 수송 수요, 전기 사업자 협의 등을 고려해서 공칭전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자, 과거부터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던 문제가 두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직류 1500V 기준, 교류는 25000V 기준, 요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공칭전압에서 수전전압이라고 그래서 교류 3상, 229, 154, 345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차선로의 전압 KC 규정이 적용이 되면서 좀 몇 가지 특이사항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전압값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지속성 최저전압, 공칭전압, 지속성 최고전압, 비지속성 최고전압, 장기과전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구별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용어에 있죠. 용어에 이제 이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직류죠. 직류는 1500V 기준 공칭, 그 다음에 교류에서는 25000을 기준으로 한다.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류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아래 게 이제 교류인데, 교류 60Hz를 기준으로 한 값이다라는 거. 요거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전 방식인데요. 뭐, 변전소를 갖다가 철도를 갖다가 이제 전기를 보낼 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뭐 요런 방식이에요. 변전소가 요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에서 급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전선. 그러면 급전선은 뭐겠어요? 전기를 공급하는 선이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이 철도 차량이 요렇게 이제 있을 때, 다이렉트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선을 하나 요렇게 이제 놓는데,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차선이라고 불러요. 또는 트롤리선이라고도 부릅니다. 트롤리선. 그러면 요 급전선과 전차선을 갖다가 연결을 요렇게 이제 해주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 조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차선을 거쳐서 차량에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전기를 요렇게 연결을 해줄 때, 얘를 어떤 방식이냐, 어떤 것을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뭐 비겔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이제 일반적인 전차선에서 쓰고 있는 뭐 펜터그래프식 요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요것이 이제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도에 전기를 공급을 해서 철도가 운행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위에 급전선, 그 다음에 요거 전차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렇게 갖다가 연결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펜터그래프식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보내주기 위한 이 변전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보내야 될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성, 계획, 용량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변전소 설비 쪽에 보내주는 급전용 변압기에는 직류철도 방식과 교류철도 방식에서 사용하는 변압기가 각각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 중에서 스코트 결선, 이거 뭐 기기에도 나오는 거죠. 이상으로 보내는 거. 스코트 결선 변압기를 갖다가 사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철도의 차량 전차선로 가선 방식에 대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보내줄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가공 방식에는 보통 단선식과 복선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체, 얼마만큼 단단한, 뭐 체가 이제 몸체자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게 이제 보내주는 방식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3레일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이제 구별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전차 선로를 충전보와 건조물이나 차량 간의 절연을 갖다가 시키기 위해서 얼마간의 이격을 갖다가 시켜야 된다. 뭐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뭐 이런 거죠. 레일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철도 레일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 전기를 보내면 반드시 되돌아가야 되겠죠. 전기는 어디서 보내주느냐? 변전소에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변전소에서 보냈다가 다시 얘가 변전소로 되돌아가야죠. 이게 키로웨프 전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되돌아가는 선을 우리는 귀선로라고 부릅니다. 귀선로. 저기 있죠, 저기. 급전선로는 전기 보내는 선, 귀선로, 되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귀선로를 통해서 되돌아갈 때 전식 작용이 일어난다거나 유도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절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갖다가 고려해줘야 된다. 그게 절연 이격이 나타내준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급전선로, 그 다음에 귀선로, 그 다음에 귀선로에는 다음과 같이 접속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전차선과 급전선의 높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가 흘러가는 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접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어느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격거리로 놓는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죠. 레일 면상 높이 이게 있죠. 그래서 뭐 6.5m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 얘기고요. 자, 전차선의 기울기나 편의는 이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9번째. 자, 전차선로를 갖다가 지지물을 설계를 할 때 뭘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율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렇게 이제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 제가 몇 가지를 갖다가 좀 선별을 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차선은 기본 2.0,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이 우리가 2.0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전차선은 2.0으로 똑같이 하고요. 경동선, 전선을 갖다가 쓸 때 2.2,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말은 긴데요. 간단하게 보면 그냥 조가선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가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안전율 2.5, 그 다음에 여기는 브레이크의 애자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줄인 겁니다. 애자 들어가면 그냥 2.5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지선의 시방세목이라고 하는 거에서 안전율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똑같죠? 일반적으로 선형, 일반형일 때는 2.5, 그 다음에 강봉형으로 할 때는 1.0인데 뭐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선은 기본이 2.5다라는 거, 얘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차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5m를 기준으로 하고요. 요 놈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원격 감시 제어 설비, 일명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라는 거는 열차의 안전 운행과 현장 전철 전력 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제어, 감시 대상, 수준, 범위 및 확인, 운영 방법 등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을 원격 감시 제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우리는 스카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7번과 8번은 그냥 쭉 내용만 이제 훑어보시면 되는데 차량 설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자, 전기철도 안전을 위한 보호 설비로서, 자, 여기가 조금 좀 헷갈리실 만한 건데요. 감전에 대한 보호 조치와 그 다음에 레일 전이에 대한 위험 보호, 그 다음에 접촉 전압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식 방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먼저 앞에 감전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자, 교류 1kV 또는 직류 1.5kV 이하.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저압이죠, 저압. 저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장애물 상단으로는 1.35m, 그 다음에 장애물과 충전부 사이에는 최소 0.3m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kV 초과 25kV 이하 배전전압 기준이죠. 공칭전압. 자, 직류는 1.5, 그 다음에 25kV 이하일 때는 1.5m, 그 다음에 충전부 사이 공간거리는 0.6m. 전압이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이격거리를 더 둬야 되겠죠. 그래서 저압과 그 이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압과 그 이상. 자, 그 다음 전식 방지 대책인데요. 자, 전기철도에서 전식 방지 또는 전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매설 금속 채측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장애예요. 그래서 이 누설 전류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나눠 주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전식 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는 다 들어가긴 하지만 요 누설 전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규정이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구별을 해서 좀 봐주시는 게 좋고요.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안전을 보호한 위치 5번째로 누설 전류 간섭에 대한 방지가 귀선 시스템의 종방향 저항이 5%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왜냐면 저항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흘러가는 게 작아지잖아요, 그 값이. 그래서 5% 이상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전자파 장애로 방지, 그러니까 유도작용이나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측정 안테나로부터 거리 10m 떨어진 지점에서 6K 이상 측정을 내서 안정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요렇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법령상에 있는 것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